퇴직 후 삶은 지옥. 은퇴 선배의 비극적인 경험담. 퇴직만 하면 편할 줄 알았다. 퇴직만 하면 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애들도 다 키웠고 집도 있겠다.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아도 되겠지 했죠.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오랜 세월 일터에서 고생하며 쌓은 내 집, 장성한 자녀들, 조금은 부족하지만 연금도 마련해뒀다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은퇴 후 12년은 괜찮았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부부가 조용히 지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늘어나고 예상보다 적은 연금, 가족을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일할 곳은 없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점점 무너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던 은퇴 선배의 눈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정말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그들은 실패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선배 김모 씨 67세의 현실적 실패담. 은퇴 직후 여유로웠던 1년. 김모 씨 67세는 35년간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다 만 62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엔 적지 않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 월 89만 원,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원,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자가 아파트까지 있었습니다. 자녀는 결혼했고 부부 둘만 남은 집에서 조용한 노년을 기대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천국 같았죠. 아내랑 산책하고 텃밭도 가꾸고 소일거리도 하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퇴직 직후 1년은 마치 두 번째 신혼 같았습니다. 여행도 다녔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상 밖의 지출, 무너지는 자금 계획. 문제는 둘째 아들의 이혼이었습니다. 손주 양육 문제로 김씨 부부가 손주를 돌보게 되었고 아이 학원비, 양육비에 매달 7,080만 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모님의 요양병원 비용, 집수리, 건강검진, 치과 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잇따랐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연금 퇴직금으로 월 200만 원쯤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손주는 우리 책임이 되고 부모님 병원비도 결국 자식 몫이더라고요. 퇴직금은 4년 만에 거의 바닥났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손주 양육비, 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는 없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65세를 넘기자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마트, 시식, 판촉,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체력도 따라주지 않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건강하고 기술 있고 운 좋은 사람 얘기더라고요. 난 아무 데서도 안 써줘요. 이후 김 씨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고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서 여유는 사라지고 갈등과 자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삶이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한 5가지 전략. 김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퇴직 후의 삶이 지옥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는 은퇴 설계 전문가 입장에서 권하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1.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하라. 은퇴 후 10년을 설계하라. 퇴직 전에는 최소 10년치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달에 얼마 쓰겠다가 아니라 돌발 지출, 의료비, 자녀 지원, 집 유지비 등을 포함해 연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 생활비, 의료비, 비정기 지출, 자녀, 주택 유지 최소 월 250만 원 이상 확보 필요. 연금이 150만 원이라면 부족분 100만 원, X 12개월, X 10년 1억 2천만 원의 보완자금 필요. 2. 퇴직금은 버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절대 소비 자금이 아니다. 퇴직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단기 소비나 자녀 지원에 전부 쓰는 순간 노후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월세 수익 가능한 소형 부동산 투자, 안정적 채권형 상품, 배당 ETF 등. 원금 손실 없이 월 3,050만 원의 추가 수입 창출이 핵심. 3. 65세 이후 일자리 준비는 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65세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아닌 재능 기반, 경험 기반 일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 시니어 강사, 온라인 콘텐츠 강의, 재능 공유 플랫폼 활용,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통한 직업 교육 필수.
50대 중반부터 작은 일이라도 경력 쌓는 것이 중요. 4. 자녀 문제는 계획적으로 선긋기가 필요하다. 손주 양육, 자녀의 이혼, 취업 실패 등은 은퇴자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문제를 무조건 떠안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최대 한도를 명확히 정할 것. 예, 1회 500만 원 한도. 손주 양육은 계약 형태나 분담 방식으로 조율해야 함. 부부가 합의된 기준을 갖고 감정 아닌 원칙으로 대처해야. 5. 정서적 고립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연결망 유지. 은퇴 후에는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급격히 줄어들어 우울증과 관계 단절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의도적인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종교 모임, 시니어 동호회 등 정기적 참여. 퇴직 전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준비할 것.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도 필요. 맺으며 은퇴는 종착지가 아니라 재설계의 출발점이다. 김 씨가 퇴직 직후 경험했던 짧은 평화는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 문제는 변수이며 건강과 관계, 일자리 모두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나 절망만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우리는 김 씨와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흐르게 할까에 집중하고 노동이 아닌 연결과 배움을 통해 일할 준비를 하며 가족과의 거리, 건강과의 거리, 사회와의 거리를 조절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야 할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비극이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준비하는 당신입니다.